자, 이번 시간은 자바 클래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클래스 실습은 수학식 중심으로 요 계산을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이제 숫자 하나를 가지고, 즉 넘버 하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학식을 계산하는 메서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메서드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들을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정수형 숫자를 한 개 입력받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메서드들을 호출을 해서, 즉 입력받은 그 숫자 자체를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실행된 그 결과값들을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 한 몇 주 전에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메인 메서드 만들어서 팩토리얼 계산 한번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실제 그 원넘버 컬큘레이트 클래스의 메소드로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메인 메소드에서 특정한 숫자, 즉 넘버를 매개 변수로 넘기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이와 같은 메소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약수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약수라는 거는 일단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버라고 하는 숫자를 파라미터로 하나 받아들이면 실제 그 수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약수들을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쭉 다 뽑아내야 되겠죠. 자, 다 뽑아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int 타입으로 정의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소수 판단입니다. 소수 판단. 자, 그러면 이 숫자가 1과 자기 자신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도 입력받은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다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다 판단을 해봐서 소수다 그러면 불리언 타입으로 true,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불리언 타입인 false를 리턴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잠깐 스톱을 하고요. 이와 같은 메소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을 실행하는 또 메인 메소드 만들어서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실행이 되면 이어서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 작성한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작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씩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프로그램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calculate를 해주기 위해서 onNumber calcul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따로 이제 직접 맨 처음에 실행하는 메소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메인 메소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alc factori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정수형인 넘버, 즉 숫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토리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서 초기값으로 2를 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반복문을 쫙 돌리겠죠. 반복문을 돌리면서 실제 요 넘버 자체가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에, 계속 이렇게 돌리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얼은 결국 우리 실제 만약 5 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뭐 마지막 1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 계속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들어온 요 숫자에서 하나씩 감소를 시키면서 계속 그 팩토리얼 초기값에다가 계속 곱하면서 계속 더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값인 팩토리얼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실행하는 우리 맨 메소드가 있는 프로그램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메인 메소드 만드는 부분이니까 요 클래스에다 뒤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클래스를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맨 처음 실행해서 여기 있는 팩토리얼 계산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그 로직을 집어넣은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정수형으로 넘버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양수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next 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받고 그 다음에 입력된 그 숫자가 0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0 또는 마이너스를 입력했으면 이제 양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클래스 변수에다가 이제 주소를 담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컬크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여기 지금 아까 입력받은 넘버 변수 정의했고 입력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매개 변수로 같이 넣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을 정수형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결과값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여기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한번 5 집어넣어 봅시다. 자, 5 집어넣었더니 팩토리얼 120이라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 두 번째는 이제 약수 구하기입니다. 이제 입력받은 숫자를 넘겨서 해당되는 이 숫자에 이 넘버에 해당되는 약수들을 쭉 구해서 그것을 배열에다가 넣어서 리턴해주는 리턴을 받는 메소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또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팩토리얼 계산한 메소드 뒤에다가 또 약수 계산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어요. 자, 약수는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int 타입으로 지금 한 뭐 10,000개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방을 잡아놓고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1차원 배열 형태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실제 이것을 가지고 약수를 구할 때 해당되는 약수만 구해서 배열에다가 차근차근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해당되는 약수에 해당되는 방의 순서를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요 넘버에 해당되는 이제 약수를 구하는데 실제 i는
해당되는 이 넘버까지 계속 반복문을 돌리면서 차례차례 반복문을 돌리면서 해당되는 1부터 이 숫자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여기 매개 변수로 받은 이 넘버를 나눠보는 거죠. 나눠봐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라면 결국 이게 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약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약수가 딱 되면 실제 우리가 잡아놓은 요 1차원 정수형 배열에다가 이제 대괄호 붙이고 여기에 이제 인덱스 넘버, 즉 처음에 0번째 방서부터 약수이면 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방에 하나 집어넣으면 그 인덱스를 하나 증가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약수들을 다 구한 다음에 지금 정의한 1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또 호출하는 프로그램 같이 봅시다. 자, 요거 이제 호출할 때 앞에 이제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은 그냥 주석 처리 다 해주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마지막 것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위에 아까 객체 생성해주는 여기 calculate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 생성해주는 부분 다 공통적으로 쓸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calc diviso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자,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뭐 지금 파라미터로 넘겨준 요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리턴 받은 게 결국 1차원 배열 형태대로 받았죠. 그래서 1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씩 반복을 하면서 하나씩 해당되는 그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5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15라고 한번 딱 넣으면, 자, 15라고 하는 숫자의 약수는 1, 3, 5, 1호라고 정상적으로 해당되는 약수가 계산돼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소수 판단이 되겠죠. 해당되는 넘버를 매개 변수로 넘기면 이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소수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실제 이 소수 1과 자기 자신으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니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냐, 몇 건이 0이 되는 거냐 알기 위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1부터 실제 요 넘버라고 넘어온 것보다 작을 때까지, 작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넘버에 대해서 1부터 즉 i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뭐 이렇게 차례차례 나누게 되겠죠. 나누고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반복이니까 결국 여기서 카운트가 1이라면 즉 1로만 나누어졌다면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로만 나누어졌다면 리턴 true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리턴 false를 딱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좀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실제 여기 우리 만들어준 요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호출하고
실제 받는 리턴 값이 지금 불리언으로 돼 있죠. 불리언으로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 불리언 타입으로 프라임 넘버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결과 값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 프라임 넘버 여부 그래서 해당되는 프라임 넘버 플래그에 대해서 여기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5 한번 넣어볼까요? 자, 5를 넣었더니 이거는 소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입력을 하니까 자, 10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해서 false라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숫자 두 개를 받아서 각종 수학식을 계산하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수학식을 계산하는지 먼저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이에요. 그래서 숫자 두 개를 받으면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곱하고 나누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이런 메소드들을 작성을 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소수점이 존재하는 형태, 즉 더블 형태대로 리턴을 하도록 실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간 합계 계산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첫 번째 그 넘어가는 넘버는 이제 시작하는 숫자고요. 두 번째는 끝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테스트할 때도 요것은 좀 작은 숫자, 요거는 큰 숫자인 것으로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결국 시작부터 종료까지 해당되는 그 숫자의 합계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구간 합계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3배수에 해당되는 숫자만 합계를 구하는 이와 같은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 3배수인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여기서 계산을 좀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되는 요 to number calculate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count field라는 것을 추가를 하세요. 추가를 하고 실제 요 구간에서 계산을 하면서 3배수인 경우에는 요 count field에다가 하나씩 증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t get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count 필드에 있는 값을 리턴해 주도록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두 개 수가 넘어오면 이것을 비교해서 큰 숫자를 리턴을 해주는 메소드를 또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이제 공약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우리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면 두 수를 나누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공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순차적으로 이 번호, 이 펄스 넘버, 요거하고 세컨드 넘버 두 개 수에 대해서 공약수를 1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구하고요. 구하고 마지막에 있는 1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최종 공약수, 그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공약수가 결국 우리 보면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 공약수를 리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좀 단순한 방법이죠. 결국 그냥
우리가 이제 사람이 계산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저렇게 계산을 안 할 텐데,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계산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실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최대 공약수 프로그램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몇 년 전 그 정부 처리 산업기사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유클리드 호재법이 무엇인지 교수님이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 그림에 대한 내용들 한번 설명을 듣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유클리드 호재법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좀 더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106하고 16하고 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라 라고 하면, 물론 약자는 이제 GCD라고 얘기를 합니다. GCD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6을 16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0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구한 다음에 다시 큰 수 방에다가는 작은 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 방에는 나머지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줘요. 그리고 또 나머지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요거 이제 요런 스타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작은 수 방에 있는 숫자를 큰 수 방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수 변수 방에다가는 다시 나머지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누고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을 쭉 해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계산이 되게 되냐면 나머지가 0일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작은 수 변수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이와 같은 절차를 가지고 실제 이 안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프로그램 로직을 여기서 작성을 한번 해보고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또 메서드를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만약 106과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두 수를 곱해줘요. 두 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요 앞에서 구한 최대 공약수로 샥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최소 공배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메소드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처럼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7개의 메소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실행하는 이제 우리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toNumber calculate tes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정수형 숫자 2개를 입력받고 지금 앞에 우리 작성되어 있는 그 클래스 메소드에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서 이제 번호 단위로 하나씩 호출하면서 그 결과를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자, 전부 실습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 하나씩 실제 답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 사칙 연산 계산이었어요. 사칙 연산 계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투넘버 컬큘레이트 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사칙 연산이니까 단순해요. 그래서 플러스는 두 개 더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는 빼고 리턴을 합니다. 자, 근데 요즘 요거 이제 다르게 좀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떤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변수 값을 리턴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리턴하면서 직접 수식 형태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곱하기는 이렇게 곱해서 리턴을 또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인데 지금 문제가 소수점이 있는 형태, 더블 형태대로 리턴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얘기를 할 때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으면 이제 형변환을 숫자 하나를 큰 방으로 싹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큰 방 기준으로 다 계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나눠주면서 분자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더블이라고 하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형변환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행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숫자를 두 개 받아야 되니까 이와 같이 변수 두 개를 정의를 해서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숫자 두 개를 각각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숫자를 다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둘 다 0보다 커야겠죠. 그쵸? 0보다 커야 되니까 두 수가 0보다 다 큰 경우에만 요 실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입력받은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숫자 두 개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각각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5하고 그 다음에 7하고 두 개 숫자를 시작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값들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문제로 돌아가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구간 합계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 그 다음에 끝나는 숫자 두 개를 넣어서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위에 붙었는데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았으니까 합계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 숫자부터 끝나는 숫자까지 반복을 하면서 해당되는 합계를 계속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계 계산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단순하죠. 입력받은 숫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파라미터로 넘겨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값에 리턴 받은 합계 변수를 여기다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시작하는 숫자 1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숫자 10.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정상적으로 55라고 하는 합계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번에는 지금 시작과 끝 구간인데 그 중에 3배수 합계, 3배수 합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3배수가 해당되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 계산하는 것까지 해당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요. 마찬가지 이것도 합계 변수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을 하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되는데 이제 3배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결국 3배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합계 계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배수가 되는 그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보면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정했고 초기값을 0으로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3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다 하나씩 필드 값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합계가 되는 3배수가 해당되는 숫자의 합계를 리턴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그 필드의 값을 리턴을 해주는 getCount라고 하는 메소드로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이것도 호출하는 메인 메소드 부분이 있겠죠. 자, 이 메인 메소드에서는 지금 보면 마찬가지 3배수 합계, 구간 합계에 대해서 구하는 메소드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그대로 썸으로 받아서 출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있는 getCount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실제 3배수에 해당되는 숫자가 총 몇 개인지 또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숫자는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숫자는 100이라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 구간의 3배수 합계는 168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배수에 해당되는 총 숫자의 개수가 33이라고 그 결과가 정당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숫자 두 개를 받아서 이것을 비교해서 큰 숫자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것도 한번 어떻게 메소드가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숫자가 들어오면 이제 물어보겠죠. 만약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보다 크냐라고 하면 첫 번째 숫자를 리턴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번째 숫자를 리턴해 주는 간단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메인 메소드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큰 수를 구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두 개 입력받은 숫자를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서 바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하고 20을 20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숫자 중에서 큰 숫자를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리턴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 하자라고 했죠. 1부터 해당되는
그 숫자까지, 즉 뭐 가장 두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까지만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해당되는 공약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공약수만 리턴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두 개를 받아서요. 두 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우리가 이제 두 수인데 공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작은 수 기준으로만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넘버보다 세컨드 넘버가 크다면 넘버에다가는 작은 두 번째 세컨드 넘버를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퍼스트 넘버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제 나누었을 때 약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약수에 해당될 때 그 값을 저장을 해놓고 한번 요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반복은 1부터 두 숫자 중에 이제 작은 수를 집어넣은 넘버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숫자에 결국 약수니까, 즉 공약수가 되겠죠. 공약수니까 두 수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가면서 그걸로 나누었을 때 다 나머지가 00이 된다 그러면 이 두 수의 결국 공약수가 되겠죠. 그죠? 공약수가 돼요. 자, 그러면 그 공약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잠깐 여기 커먼 디바이저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화면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커먼 디바이저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 이 값은 가장 제일 큰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간 그 공약수를, 즉 최대 공약수를 여기서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행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공약수 구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고요. 호출했고 여기서 리턴되는 공약수가 결국은 제일 큰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호출하는 메인 메소드 쪽에서 리턴되는 이 공약수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만약에 50하고 그 다음에 우리 100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했더니 50하고 10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 두 숫자에 해당되는 공약수들을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출력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된 결과가 1, 2, 5, 10, 25, 50 쭉 찍혔고요.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지금 리턴한 최대 공약수 값이 되겠죠. 리턴 받은 값을 여기서 출력을 했더니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하는 최대 공약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숫자 두 개를 받으면요. 숫자 두 개를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계속 한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다시 작은 수를 큰 변수방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작은 변수방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스 넘버하고 민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우선 두 개를 선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선 큰 수부터 우선 찾아야죠. 두 개 입력을 했으니까 큰 수부터 찾아서 만약에 펄스 넘버가 더 크다라고 하면 맥스 넘버에다가는 펄스 넘버를 넣고 민 넘버에다가는 두 번째 숫자를 넣고요.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 맥스 넘버에다가는 두 번째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민 넘버에다가는 큰 숫자를 넣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변수항을 정의를 해서 초기값으로 2를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일문을 넣으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머지가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맥스 넘버를 민 넘버로 나누게 되겠죠. 나누고 실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맥스 넘버, 민 넘버, 리메인더라고 해서 나머지 값을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맥스 넘버에다가는 민 넘버에 있는 값을 넣고 민 넘버에다가는 다시 나머지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여기 보면 그림에서는 마지막에 여기에 민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나머지가 0이면 이제 공약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돌고 나서 나머지가 0이 되었는데도 다시 민 넘버를 맥스 넘버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민 넘버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넣었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은 맥스 넘버를 넘겨야지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또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프로그램 실행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계산한 부분으로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해서 여기서 넘기는 최대 공약수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했던 좀 단순한 방법으로 실제 그렇게 구현하지는 않는데 단순한 방법으로 공약수를 구하면서 우리 최대 공약수까지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 여기서는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또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50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이라고 한번 넣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여기죠. 지금 처음에 맥스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이 100이었고요. 이건 굉장히 단순했네요. 그래서 지금 100하고 50하고 넣다 보니까 100하고 50하고 넣다 보니까 지금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바로 한 번만 실행해도 바로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100을 50으로 나누니까 바로 나머지가 0이 돼서 한 번에 한 번 딱 실행해서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버렸네요. 자, 그럼 요거 조금 복잡한 좀 다른 걸로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 77 한번 할까요? 77,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213이라고 한번
집어넣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면 지금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지금 실행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으로 쭉 실행이 됐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넣은 게 77과 213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큰 수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로 나누었어요. 자, 그랬더니 나머지가 59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작은 수에 있는 것을 큰 수방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다시 작은 수 방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나눴어요. 그랬더니 또 18이라고 또 나머지가 나왔네요. 자, 그럼 또 작은 수 방에 있는 것을 큰 수 방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작은 수 방에다 집어넣고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나머지가 0일 때까지 구한다는 것이죠. 나머지가 0일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 지금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 보면 여기서 지금 출력할 때 결국 min 넘버 아까 설명을 할 때 그죠?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될 때 나누기를 하는 그 min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 보면 여기서 min 넘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찍혀졌죠? 찍혀졌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min 넘버를 max 넘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min 넘버에 넣는 이 행위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 max 넘버를 리턴을 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GCD로 받은 요 값하고 실제 min 넘버에 있던 이 값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두 수를 곱하고 나누기 최대 공약수를 나눠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최대 공약수에 대한 것들은 앞에 있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하는 이 최대 공약수 메서드를 내부 메서드로 이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 프로그램 보도록 합시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숫자 두 개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위에 요 메서드가 있었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호출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구하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넘어간 두 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한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바로 리턴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실행하는 프로그램 같이 봅시다. 자, 실행하는 프로그램 보면 여기서 바로 호출을 하고요. 호출을 해서 최소 공배수 구해서 바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운 거 할까요? 쉬운 거 하면 50하고 100 한번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아까 우리 100하고 50이니까 실제 최대 공약수는 바로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바로 100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 클래스의 그 메소드 호출하고 하는 쭉 실습들을 다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특히 오늘은 그 수학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쭉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실습한 거 외에도 좀 우리 많은 수학식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개발 현장에서는 이것들을 프로그램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벌써 이런 수학식에 대한 부분들은 자바 같은 경우에 벌써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줘서 그냥 호출해서 쓰면 바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 이 수학식과 관련된 부분이 알고리즘 형태대로 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실습한 이런 거 말고도 좀 많은 수학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계산하는지 익히고 이렇게 좀 바로 시험 봐서 그래서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